이건 이제 내란 특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조선일보가 일면 톱으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전작권 전환 협의에 나섰다. 그리고 주한미군 재편성 실무 논의도 시작했다. 통상, 국방 이런 비용과는 별도의 문제다. 미국도 부정적이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작권 전환 비용이 최소 21조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서는 우리가 먼저 제안해서는 안 된다. 전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 작전 통제권. 그러니까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터졌을 때 그 군 작전권 최종 작전권을 누가 가지느냐 이게 전시 작전 통제권입니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인데 6.25 전쟁 이후 유엔군 사령관이 갖고 있던 한반도 작전 통제권은 1978년 한미연합군 사령부 창설과 함께 한미연합군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넘어갔다. 그 당시 평시 작전 통제권은 1994년 우리 군 합참의장에게 환수됐지만 전시, 전쟁이 벌어졌을 때의 작전 통제권은 계속 미군이 갖고 있어 이것을 한국군에 언제 이양하는지가 한미 관계의 현안이 돼 있었다. 우리 군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걱정은 이겁니다. 만약 전작권이 우리에게 넘어오면 전문가들 의견은 뭐냐? 군 전문가들의 의견은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이 개입한다는 것을 100%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방금 들어온 뉴스 중에 보면은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특사단을 내정을 했지 않습니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우영 민주당 의원 이 사람들인데 그중에 김우영 의원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띄우러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는 건데 대미 특사단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관한 것을 지금 불을 피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고 있고 또 지금 국내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전선언 얘기는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라는 건 분명합니다만은 지금 단계에서 이걸 잘못 종전선언에 이 북쪽하고 코드를 맞춰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종전선언은 곧 유엔사 해체라는 쪽으로 논리가 발전하게 되고 유엔사 해체는 곧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국방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안보 공백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제 이런 그런 매우 중대한 그런 사안을 지금 그 이재명 정권이 지금 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프랑스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게 1961년에 지금부터 64년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드골 대통령은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된다. 미국이 핵우산으로 서부 유럽을 지켜주고 뭐 나토에 의해서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쓸데없다. 막상 전쟁이 터지면 프랑스하고 소련이 붙게 되고 소련 미사일이 프랑스 본토를 향해서 날아오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때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프랑스 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뉴욕이 공격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소련을 공격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핵무장을 하려는 것이다. 이게 드골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저는 64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도 어쩌면 똑같이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바이든 정권이 됐든 트럼프 정권이 됐든 피로 맺어진 혈맹이라는 한국 수도 서울을 지켜주기 위해서 미국의 예를 들면 로스앤젤레스 이런 쪽이 북한 김정은이 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공격을 받는 그런 위험을 무릅쓸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한반도 종전선언, 전작권 환수 이런 얘기가 전작권 전환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일보하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도서관에서 2025 한반도 DMZ 국제평화심포지엄을 열었는데 문재인이 아니라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가 기조 연설을 했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북한 핵무기를 둔 채로 계속 평화를 찾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평소에 문정인 씨가 해왔던 말하고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만은 북한 핵무기를 둔 채로 계속 평화만을 찾아 나서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개의 민족,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소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한반도 평화 구상 구체화의 가장 큰 문제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면전이 불가피하다. 북에서 비대칭 전력을 사용하면 대응 과정에서 한반도는 엄청난 재앙에 빠지게 된다. 비대칭 전략 무기라고 하는 것은 재래식 무기와 전략 무기가 있지요. 전략 무기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를 말합니다. 재래식 무기라고 하는 것은 그걸 제외한 나머지 무기를 말하는 거고요. 이 핵무기는 핵무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엄청난 비대칭 결과를 초래하는데 지금 남북한 사이가 바로 가장 극명한 그런 비대칭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미국 대도시 하나를 포기하더라도 서울을 지켜줄 것이 확실한 것처럼 그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핵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북한의 핵무기를 감축시키는 것은
그것은 북한보다 곱절 혹은 서너 배 많은 핵무기를 우리가 보유한 다음에 북한에게 핵무기를 보유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서로 너무 많이 들어가므로 같은 비율로 줄여가자. 그때 아마 북한은 핵 감축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면 핵무기보다 그 살상 능력이 몇십 배 더 강력한 그런 새로운 무기가 발명이 돼서 핵무기는 이제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앞으로 50년 뒤가 될는지 100년 뒤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대가 오면 이 지구상에서 핵무기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 핵무기는 존속할 것이고, 미국의 NPT Non-Proliferation Treaty, 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은 대표적으로 실패한 조약입니다. 그 조약, 그 체제가 출범할 때 핵무기 보유국이 5개 나라였는데 지금은 9개 나라입니다. 그러면 핵 확산 금지 조약, 이건 실패한 조약이죠. 문정인 교수도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